매일 아침처럼 다프네는 커피와 아침 식사 샌드위치를 가지러 제일 좋아하는 동네 카페로 갔어요. 결제를 하고 카페를 나왔죠. 몇 분 후 다프네는 지갑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도 지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어요. 아무도 가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도둑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경찰은 모두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계산원인 제니는 다프네는 단골이고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다프네의 지갑을 절대 훔칠 일이 없고 다프네가 돈을 낸 후에는 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안드레는 처음으로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었어요. 이 유명한 머핀을 먹어보고 싶어서 카페로 왔다고 했죠. 안드레는 지갑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어떤 머핀을 먹어야 할지 고르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리는 가게 점원으로 일했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커피에 우유를 붓고 있어서 지갑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지갑을 훔친 것 같나요? 가게 점원인 해리였어요. 아니면 해롤드라고 해야 할까요? 이름표 보셨어요? 그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이름을 속였어요. 또 커피에 우유를 붓고 있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커피에는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제시카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그날은 큰 뮤지컬 오디션이 있었어요.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하지만 악보를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려서 다시 차를 몰고 되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시카가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간호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는 제시카에게 룸메이트가 독살당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가 독 때문에 기절하기 전에 구급차를 부를 시간은 충분했는데요. 제시카는 그 즉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시카는 친구를 도와준 것에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했고 물 한 잔이나 다른 걸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동의했고 제시카는 서둘러 부엌으로 왔어요. 거기서 그녀가 경찰을 불렀어요. 우리 집에 가짜 간호사가 있어요. 그녀가 제 룸메이트를 독살하고 강도질을 하려고 했어요. 제시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시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진입로나 거리에 구급차는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카카오 택시 같은 걸 쓰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간호사가 들고 있던 구급용 가방이 살짝 열려있는 것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시카의 룸메이트 보석이 가방에 매달려 나와 있었어요. 안나와 캐서린은 둘 다 인플루언서예요. 하지만 이들이 최근에 포스팅한 사진을 보세요. 이 둘 중 누가 더 돈이 많은 것 같나요? 당연히 캐서린이 더 부자겠죠. 캐서린의 사진에 있는 좋아요의 수를 보세요. 좋아요가 27,907개 있어요. 반면 안나는 좋아요가 9,837개 있네요. 즉 캐서린이 훨씬 더 많은 팔로워가 있고 수억은 더 번다는 걸 의미하죠. 애니는 아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구했어요. 애니는 모두들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빠는 약간 비밀스럽고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기계를 잘 쓰지 못해서 온라인에서 뭘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저장된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아빠는 항상 작은 공책에 목록을 적는 걸 좋아했고 애니는 거기서 아빠의 위시리스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사무실에 그 공책을 찾기 위해 몰래 들어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 서재 탁자에는 잠긴 서랍이 있었어요. 애니는 열쇠를 찾기 위해 방 주위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책장 안에 있는 2개의 다른 책에 붙어있던 2개의 다른 스티커 메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첫 번째 쪽지는 심리학 책에 붙어있었고 P5487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메모는 탐정소설에 붙어있었고 P21320라고 쓰여 있었어요. 애니는 그 쪽지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은 애니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애니는 첫 번째 책에서 548페이지를 펴고 이 페이지에서 7번째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책에 213페이지를 펴서 그 페이지에 있는 20번째 단어를 찾아야 해요. 애니가 찾은 단어는 밑에와 책상이었어요. 애니는 바로 책상 밑을 찾아보았고 서랍 열쇠가 책상에 붙어있는 걸 발견했죠. 제임스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를 맞고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작은 방에 있는 걸 알게 되었죠. 탈출하려고 했지만 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제임스는 열쇠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쇠창살이 있는 창문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제임스가 뭔가를 알아차렸어요. 다행히 열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쇠창살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라요. 그게 열쇠예요. 지젤은 보름달이었을 때 숲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난 후 난로 옆에서 스모어를 만들고 있을 때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숲에는 늑대인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음식 냄새가 나서 지젤과 텐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늑대인간이 도착했을 때 지젤은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텐트에 없었어요. 지젤은 나무 뒤에 숨어서 괴물이 자기가 만든 스모어를 먹고 텐트를 찢는 걸 지켜보았죠. 늑대인간은 해가 뜨기 전에 떠났고 지젤은 자신의 텐트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음식이나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누구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지젤은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고 곧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지젤은 마녀와 다른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지젤은 마녀에게 자신을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도와준다고 했어요. 마녀는 지젤이 자신의 언니의 이름을 맞춰야만 지젤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지젤을 개구리로 변신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다행히 지젤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녀의 언니가 늑대인간과 같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네, 지젤은 알았어요. 그리고 목걸이에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아비게일이라고요. 조이는 경비원에게 가서 자신의 체육 가방이 사라졌다고 신고를 했어요. 조이는 유산소 댄스 수업이 끝난 후에 여자 화장실에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조이를 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가져간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경비원은 화장실 밖에 있던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를 거부했어요. 신고도 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조이가 머리 손질하고 있었다고 했으니 거울을 분명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몰래 다가온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다면 분명 거울에 비친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 조이는 아마도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경비원이 엄청 똑똑했던 거죠. 작은 마을에서 여자 몇 명이 실종됐어요. 제임스 달씨와 경찰팀은 몇 달 동안 수색을 했지만 여자들이 갇혀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산드라가 조깅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다른 루트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산드라가 오래된 오두막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지하실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산드라는 즉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했어요. 제임스와 경찰팀이 금방 도착해서 쳐들어갔어요. 그곳에서 3명의 여성을 발견했죠. 그들 모두 몇 달 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고 했지만 제임스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첫 번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태미이며 지하실에서 거의 8개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한나이며 거의 5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앨리슨이고 3개월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쟁인지 알 수 있나요? 앨리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옷은 더럽고 머리는 기름져 있어요. 그녀의 머리 뿌리도 자라기 시작했고요. 분명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칸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태미를 보세요. 깨끗해 보여요. 옷도 새 것처럼 보이고 머리와 화장은 생생해 보여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건 태미인 게 틀림없네요. 데이빗은 큰 우주시설이 있는 과학 캠프에서 여름방학을 보냈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과학 동아리 친구들에게 자신의 캠프 모험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어요. 데이빗은 과학 캠프 건물에서 밀실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타임머신이 있었어요. 데이빗은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로 작동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버튼을 몇 개 눌렀어요. 그리고는 타임머신이 작동했죠. 그는 시간을 여행했고 니콜라 테슬라, 척 베리, 그리고 아라곤 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빗의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거짓말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는 데이빗이 모든 걸 꾸며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데이빗이 실제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었다면 니콜라 테슬라, 척 베리와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아라곤 왕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이죠.